예민수의 경제 토크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님과 반도체 얘기를 하겠습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지금 가장 핫한 거는 HBM입니다. 그렇죠? 다시 네. 돌고 돌아서 그죠? 돌고 돌아와요. 그래서 HBM이 이제 격전이 지금 붙은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찐이에요? 누가 가장 SK 하이닉스가 가장 앞에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아직까지 CXL이라든지 네. 뉴로모픽은 조금 먼 얘기라 보셔도 될 것 네. 같아요. 아직 뭐 CX는 상용화 이제 뭐 샘플 만든 거고 상용화는 안 됐고 그리고 뉴로모픽 반도체는 뭐 제 개인적 소견이지만은 아직 그렇게 쉽지 않은 단계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HBM을 그래서 돌고 돌아서 HBM으로 다시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결국 이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그러면서 이제 TSMC, 애플, 엔비디아, 하이닉스 그리고 테슬라, 삼성전자 이렇게 연대를 이렇게 완전히 굳혔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아니 근데 마이크론도 저 네,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거잖아. 그렇죠. 네. 납품한다는 건데 그게 쉽다라면은 삼성전자가 작년에 밴드에서 탈락을 했을까요? 그렇죠. 이게 공식적으로 탈락했다는 네.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뭐 이게 잘 안 돼 쉽지 네. 않 진입이 쉽지 않은 걸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거죠. 이게 반도체 만드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네. 쉽지가 않은데 보여주려고 접는 거예요? 네, 조금 이제 네. 이 방송 보시면서 반도체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그분들도 계신데 제가 좀 아는 척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반도체라는 게 이 챔버라는 진공 공간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이게 이 안을 눈으로 보질 못해요.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저렴한 표현을 쓰면 노가다식으로 관광객을 오를 넣어봤다가 10을 넣었다고 넣어갔다가 이 노가드를 수천 번 수만 번 해가지고 삼성전자도 공정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메모리도 그만큼 쉽지가 않은데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 그게 과연 쉽게 될까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수율하고 발열 문제 때문에 콜테스트 탈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율 잡는 게 상당히 큰 문제라는 거죠. 지금 HBM이 제가 알기로는 수율이 한 60% 정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서요. 예. 근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10개 중에 4개가 불량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만드는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40%가 정말 비용이 부담이 될 거거든요. 그럼 수율을 올려야 되는 문제도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였던 공정의 다단화라든지 미세화라든지 이렇게 진행했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라는 걸 정말 무시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HBM이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마이크론이? 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하고 그리고 물량도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들이 거기에 들어간 핵심 장비 있잖아요. 핵심 장비는 대량 수주가 발주가 없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2월 달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3를 만들기 위해서 장비에 대한 대량 발주를 했거든요. 엔비디아 물량 맞추기 위해서. 근데 마이크론과 삼성은 아직 그런 소식이 없어요. HBM3 국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미 3월 달에 이제 납품이 예정이 돼 있고 아마 마이크론도 우리도 한다 외쳤지만은 삼성전자하고랑 마찬가지로 3월 달에 콜테스트 받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이 한다고 외치게 되면서 이제 바빠진 거는 하이닉스가 아니라 저는 삼성전자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이제 꼴찌가 돼버린 거잖아요. 순식간에 갑자기. 꼴찌? 예, 3명 중에. 그렇지. 3는 뭐 어떻게 보면 빅3인데 꼴찌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돼버렸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마음이 바빠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상당히 느긋한 것들이 박쌤도 아시겠지만 그 HBM3 같은 경우는 올해 물량을 이미 다 납품을 다 했어요. 2024년도. 그리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HBM4를 개발을 하고 있고 TSMC하고 협력에 이제 계획 중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이닉스는 이미 다음 단계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승선을 이제 통과를 하려고 했는데 하이닉스는 이미 통과를 해가지고 다음 단계로 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 될까요? 지금 아시겠지만 2달이라는 이 시간차가 물론 3월 달에 콜테스트를 받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반도체업계에서 뭐 한 달이든 2달 이게 시간 정말 긴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마이크론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를 따라잡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다음 단계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엔비디아는 내년에 출시할 B100을 올해 출시 예정하게 되면서 다음 단계 모델을 구상을 안 할까요? 그럼 또 선단 공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선단 공정을 갔을 때 안 해본 사람하고 하겠습니까? 하이닉스랑 하겠습니까? 누가 보다 하이닉스를 할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는 단언컨대 지금 별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하는 대로 하자.
괜찮아 그냥 가. 저는 그런 분위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안 해도 전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경쟁 업체 때문에 AMD가 뭐 만든다더라, 구글이 뭐 만든다더라, 만들겠죠. 만들 건데 이게 호환성 검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존 엔비디아 걸 쓰다가 AMD도 그렇고 뭐 구글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호환성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시간, 비용 드릴 건지 아니면 엔비디아 쓰던 거 그대로 잘 쓸 건지. 당장 근데 엔비디아 네. 물량을 못 구하니까 네네. 수요가 있을 수는 있죠, 그죠? 아니 엔비디아 걸 원해요. 근데 네네. 뭐 물건 받으려면 뭐 얼마? 뭐 몇 그러니까 뭐 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아니 그리고 기간을 보니까 뭐 그전에는 뭐 12개월 뭐 네네. 3개월 기다려야 되니까 딴 거라도 갖다 쓰는 네네. 건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잘 안 맞을 수도 있다, 그죠? 그렇죠. 호환성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머리가 아프냐면은 저는 지금 갤럭시 쓰거든요. 갤럭시 쓰는데 박사님과 방송 끝나고 하는 저 문을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아이폰 쓰라 그러면 진짜 멘붕입니다. 그러니까 호환성 검증 테스트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삼성제가 그렇게 공짜 써달라 그래도 안 쓰는 이유가 다 그런 거죠. 뭐 주는데 왜 안 쓰겠습니까? 근데 주는 건 좋은데 지금 하이닉스랑 합을 다 맞춘 상황에서 삼성전자 기존에 맞췄던 삼성 SK 하이닉스 합과 삼성전자가 맞을까? 라는 고민 분명히 할 거거든요. 오케이.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마이크론이 HBM 3E를 그것도 3도 아니고 그렇죠. 3E를 테스트도 아니고 양산낸다고 그래서 납품한다고 그러니까 얘들 뭐지 그런 건데 네. 그거는 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좀 네. 검증이 필요하고 네네. 그다음에 그거 자체가 사실은 네. 이 시장 캐파가 커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게 SK 하이닉스의 큰 위협은 아니라는 걸 네네. 이제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수요는 어쨌든 계속 있는 거잖아요. 이런 네네. 쪽으로 그죠. 그러면 AI 반도체 이쪽에 수혜주를 그러면 좀 우선순위를 정해보죠. 1번이 SK 일바다. 하이닉스입니다. 1바다 엔비디아 아니야? 일바다. 엔비디아. 아닙니다. 네? 네. 거기는 이제 지명타자. 네. 코치다 해야 되나? 1바타. 하이스 봐야죠. SK 하이닉스. 네, 하이스. 하이스가 대장인데 여기서 이제 여담이지만 또 이해가 세면 안 됐지만 짧게 말할게요. 만약에 이 HBM 주도권을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갔으면은 이라는 생각을 요즘 가끔 해보거든요. 그랬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랬으면 지수가 아직도 2270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만약에 지금 잘 알겠지만은 차트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좀 더 상위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온 게 하이닉스 차트인데 누가 보다도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삼성전자는 지금 보세요. 차트가 누웠어요. 가다가 누워버렸어요. 가다가 지금 삼성전자가 네. 그 각도에서 하이닉스만큼 올랐다면 시총이 그죠. 그죠? 그러면 사실은 뭐 2,800, 900 예, 제 말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요새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주도권은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가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던데 그래서 어쨌든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엔비디아 대표 수혜주는 SK 하이닉스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엔비디아가 이제 올해 H100, GH200, B100 출시할 건데 여기에 하이닉스 물량을 다 납품해버렸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납품을 하더라도 B100에는 못 들어가고 제일 최근 모델인 H100 여기밖에 될 수 없다는 부분들. 그러면서 SK 하이닉스가 목표 주가가 최상당히 19만 원 정도 돼 있더라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9만 원 가면 20만 원 못 갈까? 그렇죠. 네, 계속 올려요. 목표가가 계속 바뀌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20만 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0만 원 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다음 종목 이제 엔비디아 대표 수혜주는 SK 하이닉스라면은 SK 하이닉스의 HBM 생산 대표 수혜주는 한미반도체. 빼놓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주가가 완전히 그냥 날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네. 작년은 기대감이죠. 작년은 기대감이고 기대감에서 상승으로 갔다가 6만 원 부근에서 상당히 많이 쉬었어요. 많이 쉬었다가 최근에 와서 7만 원 돌파하고 뭐 9만 원 돌파는 9만 원까지 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는데 저는 요 종목을 10만 원 계속 말씀드렸었거든요. 근거는 뭐냐면은 실적입니다. 작년 9월 달에 TC본더 장비를 개발하고 그 장비를 9월 달에 수주를 받아가지고 납품을 했고 그 실적이 그 수주가 올해 실적으로 잡힐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올해 실적주로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왜 대표적인 수혜주냐면은 SK 하이닉스하고 TSB 공정의 필수적인 T 본딩 장비를 같이 개발했습니다.
같이 개발해가지고 작년에 납품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이닉스랑 같이 개발했다는 예예 그렇죠. 같이 개발한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대표 지금 HBM에서 TSV 공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대표 장비를 한미반도체가 공급했다. 작년에 그런 주가 현상이 나오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끝이 아니라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실적에 잡힐 거고 이렇게 볼 수도 있네. 그러니까 네. 하이닉스가 계속 수요가 있으니까 좋지요. 확실한 가치 개발에 수요처가 네네. 있는데 반대로 보면 하이닉스 말고는 그 장비를 다른 쪽에서 달라고 해도 주긴 좀 어려운 구조인데. 또 아직까지 독점 구조냐. 삼성전자 그러니까요. 같은 경우도 네. 납품이 있기 때문에 아예 독점은 아닌 거죠. 아, 네. 독점은 아니다. 네네. 예. 이게 아시겠지만은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장비 업체들이 물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독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양다리 다 걸리거든요. 그렇긴 한데 또 같이 개발했다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음. 아마 이 노하우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최근 장비는 안 줄라 그런 게 있겠죠. 그건 있을 거고 그리고 그래서 말씀을 아까 드린 게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은 아직까지 대규모 TC본드 장비 발주 얘기가 아직 없다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생산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어렵다는 것들을 방금 이제 박사님께서 갖다 이제 부연 설명해 주신 거죠. 그래서 최근에 860억 정도 이제 수주 소식이 있었거든요. 수주가 있었는데 여기 한미반도체 단일 기준 창사 일의 최대 규모라 그러더라고요. 요게 이제 HBM3E에 들어가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단 공정은 아마 SK하이닉스가 주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안 줄 거고요. 그리고 말을 들 수밖에 없는 게 누가 보더라도 HBM 주도권은 하이닉스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 장비를 공급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외국 회사 쪽으로 돌려버리게 되면 한미반도체만 손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도 조심스럽고 이 기회를 놓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PSK 홀딩스라는 종목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공정 네, PSK 네네. 홀딩스는 뭐예요? 네. 이게 PR 공정, 그러니까 포털리스트 공정이 있는데 그 공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게 찌꺼기가 생기거든요. 이제 씻어내는 과정에서 다 덜 씻겨나가지고 찌꺼기 잠시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세정을 시켜주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재세정이라고 말씀드린 게 맞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포토 공정을 거치게 되면서 이제 찌꺼기가 남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세정시켜주는 디스컴 장비 요거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고 요 이슈가 또 이제 HBM 관련주로 엮이게 되면서 PSK 홀딩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32,000원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신고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가는 이유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이 최근에 와서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 YC캠. 조금 생소하네요. YC캠. 요 종목도 최근에 와서 좀 부각이 됐어요. 부각이 된 이유가 뭐냐면 이게 TSV 포털리스트. 그러니까 HBM만 있는 TSV 공정에 들어가는 포토리스트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관광객을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이스로 공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TSV 공정에 들어가는 포토리스트를 YC캠이 공급을 하고 이 포토리스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세정을 해주는 게 PSK 홀딩스가 이게 공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HBM3 이용 차세대 스피논 하드마스크 제품 개발을 완료됐고 이걸 양산 평가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양산 평가 완료가 되게 되면은 하이닉스가 어쨌든 이제 공급처 다 장비 국산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양산 평가가 완료가 되게 되면 하이닉스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왜? 이 회사는 SK 전체 매출에서 SK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단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모멘텀은 뭐냐면 그 최근에 글라스 기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유리 반도체 기판 소재 2종을 개발을 해가지고 또 상용화를 준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최근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좀 우상향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QRT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예, 최근에 많이 좀 부각이 될 거예요. 부각이 될 건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자 이제는 HBM에서 뒤에 단어를 더 붙여야 돼요. HBM 수율. 제가 아까 전에 HBM 수율이 현재 60% 나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선단 공정을 가게 되면은 단수가 이제 12단에서 16단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다 보면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40%가 비용으로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줄여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불량의 원인을 찾아내야 수율이 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의 이 검사 장비업체 같은 경우는 제품을 주게 되면 불량을 걸러내는 정도만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불량을 주게 되면은 뭐 때문에 불량인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죠. 그 솔루션을 주는 거죠. 그리고 QRT 같은 경우는 40년 전에 그 SK 하이닉스 내부 품질 관리부서에서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해가지고 상장을 한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도 상당히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신뢰성 평가, 그러니까 불량의 원인을 파악해내는 이 신뢰성 평가는 이 회사가 국내 또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보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뭐 주가가 좀 미리 움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건 저도 알아요. 아는데 어쨌든 HBM에서 HBM 수율로 넘어갔다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이 QRT 주가가 상당히 최근에 부각을 받았다고 보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HBM 수율 플러스 불량의 원인. 요 얘기가 나오게 되면 뭘 봐야 되냐? QRT 보여야 된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오테크닉스. 요거는 이제 삼성 주로 네 맞습니다. 이 라인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삼성 때문에 가져온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전에 HBM3E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들어갈 물량을 다 납품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하이닉스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갔는데 그게 뭐냐면 HBM4를 개발하면서 TSMC와 협력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수혜주가 하이닉스 엔비디아거든요. 요 회사는 엔비디아 1차 벤더입니다. 이번에 정식으로 등록이 됐어요. 그 디본더라고 엔비디아, TSMC. 예예. 예, 지금 엔비디아라고 그랬어. 아 그런가?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HBM을 하이닉스가 납품하고 있고 그죠. 네네. 지금 하이닉스는 다음 단계는 TSMC랑 협력하려고 하고 있죠, 그죠? 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TSMC에다 납품한다는 네네 거죠. 맞습니다. 네네. 제가 엔비디아 그랬군요. 네네네. 그 디본더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게 퀄 테스트를 마무리하고 연초에 4기 정도가 TSMC 들어가게 되면서 정식 밴드로 등록이 됐어요. 등록이 됐는데 단순히 정식 밴드로 등록이 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앞으로 TSMC가 진행하는 선단 공정에는 이 회사 장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본 업체를 완전히 제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공정이 아닌 선단 공정.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 들어갈 새로운 공정. 여기에는 이제 이온테크닉스가 일본 업체를 제쳤다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조금 이제 고무적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서 이제 TSMC 내에서 이온테크닉스의 어떤 영향은 더 컸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HBM 관련돼 가지고는 엔비디아 수혜주를 쭉 불려드렸는데 HBM 수율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밴더인 TSMC에 또 밴더가 등록이 된 이오테크닉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오텍스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네. SK 하이닉스의 형제들, 그죠? 네. 이오테크닉은 삼성전자의 아이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뭐 그것도 맞지만 그것보다는 네. 또 이오테크닉스는 이쪽 계열에서 그죠? 네네. 뭔가 TSMC와 연결이 되는 거죠. 저쪽 친척이죠. 네? 친척. 사촌인가? 엔비디아를 할아버지로 보게 되면 친척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이 또 굳이 그러니까 꼭 네. 삼성전자 향으로만 분류할 필요가 없다는 네네, 얘기네요, 그렇죠. 그죠? 이오테크닉스 네네. 자체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다리인 거죠. 삼성전자, TSMC 이게 양다리 걸치는 거죠. 이오테크닉스는. 양다리라는 표현은 좀 부정적으로 보이고. 그런가요? 네. 양수겸장. 아 양수겸장. 네.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레이저 그루빙 장비가 또 퀄테스트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거의 될 가능성이 높은데 요게 되게 되면 이제 TSMC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거기로도 이제 발을 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PSK 홀딩스, YC캠, 아니다. QRT. 하이닉스, 네. 한미반도체, PSK, YC캠, QRT,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최근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확 튀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또 이제 반도체 쪽은 하이 쪽으로 쭉 해바라기. 그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주성은 뭐 하이닉스하고 예. 공고하고죠. 네, 삼성하고는 불편하다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잖아요, 알고 그렇죠? 있죠. 예. 네, 너무 많이 불편하죠. 예, 뭐 반도체야말로 네. 그죠. 뭐 조정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네네. 그 안에서 계속 순환이 돌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요. HBM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얘기 네네. 이 스토리 정태근 이사님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